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정희영입니다. 유전체 코호트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역조사, 건강검진조사, 가족조사처럼 특정 집단의 건강 정보를 파악해 기록한 뒤 이를 통합 비교하며 추적 조사를 벌여 질환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는 복합적인 작업을 말하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국내 15만 6천여 명의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를 독점 보유한 기업 바센바이오 김호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바스젠바이오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바스젠바이오의 김호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보통 저희 회사를 범죄 프로파일링 하는 회사와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범죄와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을 밝혀내면 그 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제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질병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을 확인하고 찾아내게 되면 그 질병의 원인을 제거했었을 때 그 질병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프로파일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스젠바이오, 이 사명에는 좀 어떤 뜻이 담겼나요? 네, 바스젠바이오는 BAS, 이게 이제 상징인데요. Beyond Association and Significance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연관성과 의미를 해석하는 그 너머의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15만 6천여 명의 임상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 확보, 독점 확보잖아요. 이게 데이터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이게 어떤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15만 6천 명의 우선 혈액을 건강했었을 때 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였고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9만 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체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국가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 참여자분들께서 검진을 통해서 축적되어 온 결과, 검진 결과들을 저희가 공단의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하여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한 사람에 대한 건강 정보를 축적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생명체가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또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집을 하고 있고 그 정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정부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15만 6천 명의 여러 가지 의료 정보라든지 일상생활 정보들을 붙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에게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을 프로파일링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추적 관찰의 참여율입니다. 왜냐하면 15만 6천 명 개개인이 추적 관찰에 응해주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이 공백이 생길 것이고 그 공백을 통해서 다양한 바이어스, 이 편향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을 개런티하는 그런 방식의 추적 관찰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바스젠바이오가 연세의료원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 구축 사업은 이러한 공백이 없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질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단연 가장 좋은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OCD 플랫폼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COCD 플랫폼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COCD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클리니컬 오믹스 코호트 데이터라는 뜻이고 클리니컬 오믹스 코호트 데이터라는 얘기는
임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았던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믹스 정보, 여러 가지 바이오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정보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코호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시계열적인 추적 관찰, 그러니까 처음부터 혈액을 뽑았었을 때부터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CD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가 집약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스젠바이오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및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대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사업, 특히나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결국에는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고 혹은 진단이 되었다면 빨리 치료하는 그런 방식의 목적을 가진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COCD 플랫폼, 저희가 임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오믹스 코호트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은 첫 번째로는 질병을 예측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특히나 이제 약물에 관련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약물들이 어떤 환자한테 잘 들을 수 있을지, 또 그 약이 듣지 않는 환자들은 어떤 약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 개념이 포함된 바이오 마커, PLBM, 이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TLBM은 타임 라벨드 바이오마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타임 라벨드 바이오마커는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시간의 개념이 바이오마커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바이오마커들은 특정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질병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바이오마커들은 질병의 위험만 알려주고 있지 언제 어떻게 질병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 마커,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오마커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 이랬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어떻게 내가 질병에 걸릴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TLBM은 일기예보처럼 언제 어떤 위험의 형태로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간 개념이 포함된 바이오 마커를 발굴하고 기술 이전까지 완료를 하셨는데, 기존 바이오 마커와 차이점 그리고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차이점과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차이점은 실제로 단순 질병의 위험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이 언제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질병을 예측해주는, 일기예보와 같이 예측해주는 그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TLBM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원인이었으니 그 원인을 제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것이 TLBM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임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설계도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예측하고 그 결과물들이 언제 나타나는지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이게 좀 어떤 기업과 어떤 식으로 사업화됐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작년에 기술 이전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발굴했었던 TLBM의 마커가 약 10가지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위암을 발생시키는 바이오마커인데요. 이 유전체 바이오마커는 타입에 따라서 위암 발생률이 최대 4배에서 6배까지 높아지는 그런 바이오마커이고요.
이 바이오마커는 기존의 글로벌에서 혹은 국내에서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는 아주 새로운 바이오마커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숨어 있었던 범인을 하나 또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마커가 국내 분자진단 기업에 기술 이전이 되었고 나머지 5개의 암종에 대한 예측 바이오마커가 기술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딥러닝을 도입해 약물 효과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딥시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딥시티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시험을 시뮬레이션하는 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약을 주는 것이 임상시험인데 이 임상시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실제로 하기 전에 저희가 만들어낸 가상의 환자에게 가상의 약물을 주는 그런 방식의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 역시도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점 확보하고 있는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즉 약물을 가상의 사람에게 미리 복용하게 하여서 그 효과를 예측해보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약물을 복용하게 하거나 복합제를 만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환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약물적으로 찾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딥시티에서 활용되는 기술은 무엇이고 이게 동종업계 경쟁자와의 차이점, 뭐 특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멘델리언 랜더미제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유전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가상의 약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고요. 기존의 여러 인공지능 약물 개발하는 기업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지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연관성, 어떤 특정 이벤트와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인자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어떤 약물을 찾아내거나 약효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과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벤트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과성에 집중해서 이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왜 이 환자에게 이러한 효과를 내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멘델리언 랜더미제이션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멘델리언 랜더미제이션을 현재 쓰고 있는 국내 기업은 저희밖에 없고 글로벌에서는 몇몇 기업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초기 단계의 기술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의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신약 허가 단계에서 이런 가상의 사람에게 약물을 쓴다. 여기에서 이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세계적 흐름은 어떤지 지금 뭐 동물 실험 같은 것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이 흐름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FDA에서 약효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 동물 실험의 결과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50% 이상의 약물이 임상시험 단계에서 약효를 검증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효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임상시험에 들어갔었을 때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 방식이 이제 더 이상 동물 실험을 할 수 없는 약효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이것이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임상을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들이 앞으로는 더 남아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 저희들이 실제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바이올로지와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실제 임상시험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딥시티를 통해서 4가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4가지 서비스는 저희가 첫 번째로는 약물의 타겟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합제를 만드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A라는 약이 B라는 적응증에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C라는 적응증으로 확장하는 약물 재창출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정밀 의료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그 약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물이 듣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는 약물의 반응성을 확인하는 마커를 발굴하는 이 네 가지를 저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스젠 바이오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뱅크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바이오뱅크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유전자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검체를 수집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자가면역 질환이나 혹은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자 수를 늘려서 어떤 통계적인 파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작업에 있어서 바이오뱅크 사업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를 확장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만 6천여 명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TLBM과 딥시티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 바이오뱅크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바이오뱅크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에서 환자가 많은 그런 질환도 있지만 환자가 적은 혹은 환자가 더 필요한 질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자가면역 질환이나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우분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특정한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이나 진단 방법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을 위해서 바이오뱅크를 늘려야 하는, 그래서 환자의 수를 늘리고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주춧돌이 되는 사업이 바이오뱅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이오뱅크 사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결국에는 바이오뱅크 사업은 15만 6천 명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의 통계적인 파워를 강화시키고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질환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하는 작업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가 국내 최고의 바이오 시밀러 회사와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약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이 회사가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약물들을 개발하고 효과가 좋은 약물들을 개발하거나 혹은 잘 듣는 환자들을 따로 선별하고 듣지 않는 환자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그 환자들만의 약물을 또 개발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인식되고 있어서 이 회사에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합제라든지 기존의 특정 질환에 쓰던 약물을 다른 질환으로 피버팅하는 그런 작업들도 저희가 국내 제약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뭐고,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기업들과 협업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현재는 자가면역 질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로 항암제를 개발하는 약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곳이 자가면역 질환과 만성 질환인데요. 특히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완치하기가 어렵고, 건선이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우울증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굉장히 위중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약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거나 혹은 그 약을 잘 듣는 군과 잘 듣지 않는 군들을 발굴해서 잘 듣지 않는 군에서는
그들을 위한 약물을 따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 자가면역 질환의 프로젝트에 집중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는 만성 질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기업들이 현재 당뇨병이나 혹은 고혈압 같은 질환에 어떤 정의를 다시 하고 있고 접근을 다시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존에 쓰던 약물의 어떤 효용성이나 활용성을 증가시키는 또 배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글로벌에서는 저희들이 만성 질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바이오 USA 다녀오셨는데 현지에서 좀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글로벌에서도 여전히 신약을 개발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약물을 복합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에 써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것은 계속될 건데요. 이번에도 그런 니즈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나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약물을 피버팅하는 작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왔었고요. 그리고 실제 몇몇 기업들,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약물을 복합제를 만들거나 혹은 다른 질환에 피버팅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저희들하고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 기업인데 상장할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혹시 상장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올해 말에는 예비 기평을 받아보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실제 상장 트랙을 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 신장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저희가 훨씬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투자자들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있고 많은 저희 내부의 직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노력을 많이 해준 결과를 반드시 내년에는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기 유니콘 200 육성 사업에도 선정되셨는데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바센바이오의 성장 계획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딱 한 가지인데요. 더 많은 범인을 찾아내자. 더 많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더 많은 약이 될 만한 다양한 소스들을 찾아내자.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었을 때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고 비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장해 가는 과정은 결국에는 더 많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들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집중할 생각입니다.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하고 약물 효과를 검증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 바스젠 바이오를 살펴보셨습니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스젠 바이오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